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오늘은 저의 대학교 친구인 똑자와 함께합니다. 와, 아, 저희 이번에 읽을 책은 송영길의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입니다. 자, 똑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똑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네, 시대예보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인데 바로 똑장님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할 책은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입니다. 송기령 작가님은 이제 마인드 마이너라고 하시고 이 책의 사례와 저자 소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은이 송기령은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이다.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을 관찰하며 현상의 연유를 탐색하고 그들이 찾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20여 년간 해왔다. 개인들의 행동은 무리와의 상호작용과 환경의 적용으로부터 도출됨을 이해하고 그 합의와 변천에 대해 알리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이제 성기령 작가님이 유튜브에 나오셨던 거를 보고 핵개인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미래가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프롤로그는 쪼개지는 흩어지는 홀로서는 제1장 K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제2장 코파일럿은 퇴근하지 않는다. 제3장 채용이 아니라 영입. 제4장 효도의 종말 나이듦의 미래. 제5장 핵개인의 출현. 에필로그로 인정 강박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제1장 K는 대한민국이 아니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부분은 먼저 지능화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나서는 시대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는 조율 현상이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능화 부분에서 AI에 대한 내용과 고령화 부분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제일 밑에 그래서 이제 옷차림을 위해 한 철의 기상을 알려주는 일기예보보다 내 삶을 대비하기 위한 더 큰 호흡의 시대예보를 시작합니다. 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1장 K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부분인데요. 요새 TV나 뭐 미디어를 보면 K라는 말을 붙여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K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는 그 개인이 마주하는 주변의 경계와 그 환경의 범주가 그 생각을 규정하는 거라고 나오는데요. 그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가상화로 확장된 세계가 경계의 희미함을 상상의 영역으로 확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요새 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상화 부분은 뭐 AI나 챗GPT도 있을 거고 그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화에 대한 내용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 외국에 있는 사람의 삶을 본다거나 여행자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계가 그 좀 희미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에 나온 부분은 어떤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K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국적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K라는 스타일이 남는다고 송기령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한민족이라고 좀 한국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을 지칭했다고 하면 요즘에 이제
윤여정 배우께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되고 1990년대부터 박정현이나 솔리드 같이 교포 연예인들이 들어오면서 재미 교포들의 스타일을 좀 알게 되고 2001년에 G.O.D의 박준영 씨가 연예사 인터뷰를 할 때 30살인데 자기가 연애도 못하냐고 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미나리, 강남스타일, BTS 등으로 해외 분들이 한국에 대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음식에도 관심을 가지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K컬처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 중에 한국인이 있어야 하는지, 동양인의 외모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한국 대중 시스템 안에 있는 경우를 K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라 함은 이제 적어도 국가는 한국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최소한 문화이고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엄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국인의 그 정서를 공유할 수 있다면 K컬처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바이 코리안, 한국인이 만든 문화와 정서라면 K라는 이름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러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속감 혹은 구별짓기. 누군가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한국에서 왔다고 안 하고 서울에서 왔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이제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게 더 컸다면 지금은 삶의 단위가 도시, 뉴욕이나 서울, 파리, 도쿄처럼 대도시의 삶이 좀 선호되고 사람들이 몰림에 따라서 국경을 넘어서 자기 삶의 범주를 확장하는 디지털 노마드들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도시가 나를 좀 규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의 세계관이라 하면 국내에 머무르던 우리는 그냥 한국인이었는데 스타워즈나 마블의 상상 속 세계를 접하고 세계관이 확장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개념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도에 IMF 경제 위기를 통해서 국가가 망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회사나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각자 도생이 필요하구나에 대한 결심을 했고 이것이 좀 도시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밑에 이제 국경이 문화적 윤곽이 희미해질수록 더 디테일한 구별짓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예시로 나온 것이 어디에 사냐고 물어봤을 때 성남에 산다고 하는 분과 분당구인지, 분당구에서도 판교인지 이렇게 점점 세분화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중거 집단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리 너구리 예시가 나오는데요. 오리 너구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요. 보통 우리는 새로운 대상을 발견하면 그들을 우리가 만든 분류의 틀에 가두고 구분짓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리 너구리는 부리가 있는데 헤엄을 치고 알을 낳는데 젖을 먹이는 동물입니다. 보통 젖을 먹으면 포유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리 너구리는 그 분류 안에 넣기가 애매한 상대인 거죠. 그래서 이상한 포유동물이고 오리 너구리과라는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개개인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모두가 오롯한 자신으로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대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예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담론에 대한 능력주의의 반작용 부분에서는 능력주의에 대한 함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노력했으니까 드러낼 수 있다. 대학생들이 과잠바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 예전엔 서울대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은 뭐 의대인지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까지 표현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서울대라는 부분은 이제 그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사회문화적 지원이나 본인이 어디에 소속돼 있고 부모님이나 뭐 사는 지역이나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능력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수평적 사고의 다양성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저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거 7, 80년대에 이제 우리 부모님 같은 시대는 대학을 가는 수도 적고 대학을 나오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이 뭐 10% 이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을 하고 집을 사고 하면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저성장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나만 열심히 해서는 미래가 더 나아진다는 것을 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다양성을 고민해야 될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AI의 도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AI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근면한 인간보다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 작업 같은 경우는 AI가 24시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 AI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리함에 따르는지에 따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형평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맺은 열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시로 어떤 회사 모임에 갔는데 임원이 창의적이 되라고 소리를 치는 부분을 보고 저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했는데 누가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생각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두 공정한 기회를 갖고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따라 좀 포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양성의 바탕은 교류와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이 1989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을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한정적이었는데 그때는 세계에 대해서는 글로 볼 수 있었고 신문이나 TV를 통해 접했던 것에 반해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이후에는 누구나 해외에 나가서 실전과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은 AI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귀납법과 연역법을 이야기하는데 AI가 머신러닝하는 방법은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서는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유추가 가능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교육헌장의 공허한 메아리인데요. 과거 이제 학교에 다닐 때 다 같이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거나 국민체조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충성심이나 귀속감, 자기 소속감보다는 개인의 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국가에 충성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지만 확실히 예전의 밀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과거에는 학력이 최고의 양력이고
투자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국가주의보다는 앞에서 얘기했던 도시화가 진행되고 글로벌 이동이 활성화되고 계층에 따른 사고가 많아지고 오징어 게임이 그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학력이 사회적 성취의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일 뿐이고 그 학력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앞으로 계속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 졸업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잔혹사 부분에서는 사회가 새로운 규칙을 고민할 때가 되었고 현재의 부족한 점을 필요한 것과 탐색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회사 생활에서는 뭐 상사가 하거나 계속 이렇게 해왔거나 하는 권위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세계가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규칙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1장 K는 대한민국이 아니다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표현한 내용은 이제 언어 습관이 조직의 운명을 바꾼다인데요. 우리가 좀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시로 노브랜드라는 햄버거 모델로 한현민 씨가 나왔는데 한현민 씨는 나이지리아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어서 외모가 흑인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좀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왜 외국인을 쓰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분은 외모는 좀 우리가 보기에 외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인 어머니를 가지고 있고 한국이 국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는 중국집에 같이 가서 메뉴를 고르면 난 짜장면 하고 부장님이 외치면 저도 짜장면이요 하는 사회였다면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고 좀 우리가 더 중요한 사회에서 지금은 같이 음식점에 가면 MZ세대 같은 경우는 부장님이 짜장면을 외쳐도 저는 탕수육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개인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로 단일화된 사회는 배타적이고 소수자를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단일 민족, 한민족이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소수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 예시가 나오는데요. 외국인이 와서 좀 놀라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장애인을 길에서 좀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과거의 차별이나 장애인들이 밖에서 활동하기 어려웠던 환경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핵개인은 다양성을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의 현행화, 언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보기에 서양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면 미국 사람이라고 부르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한국인의 외모를 가진 사람은 뭐 한민족 또 유니섹스, 젠더리스라는 표현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고 뭐 성적 취향을 표현하고 하는 말 자체가 차별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대체하는 표현을 만들고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1장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보았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처음이라 너무 어색했지만 어떻게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간단하게 여기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만 할게요. 저는 여기 프롤로그에서 앞으로 시대의 변화의 방향은 이 두 개의 축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지능화, 두 번째가 고령화였어요. 그 지능화는 AI 덕분에 가속화되는 거라 앞으로 이런 지능화와 고령화 때문에 핵개인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 방향으로 이 사회를 지켜보고 나 또한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시대 예보 핵개인은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똑자님 처음이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또 만나요. 다음에 안녕.